이런 표정들이 살벌해요, 약간. 그래서 잘하고 있어서 참 좋고. 여러분, 인생이요, 항상 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맛없는 걸 먹었을 때 맛있는 줄 아는 거예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것도 질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맛없는 거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지문은 굉장히 좀 구조가 특이한 지문이고요. 그 구조 특이함이 눈에 많이 보였을수록,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을 잘 활용했을수록 좀 이런 정보량이 막 흩뿌려지는 지문들에 대한 대처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고 나면 내신이든 사설이든도 보일 거고요. 대신 한 지문으로는 안 돼.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내신 대비하면서 되게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습관이 들었던 학생은 다시 이쪽으로 좀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어요, 세부적인 정보를 꼼꼼하게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요즘 지문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그런데 평가원, 교육청 지문들만 들어가셔도 이게 100% 모든 정보를 처리하게끔 설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세부적인 정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굉장히 곤란함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싱크를 맞춰봅시다. 항상 1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전개 방식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라고 정의도 했지만 일종의 대전제를 줬어요. 자, 음악은 어떤 예술이야. 예술은 이래야 돼. 보이시죠?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까지 끊어보면 여기는 소전제예요. 그러면서 대전제, 소전제, 3단 논법으로 결론. 야, 음악은 그럼 아름다워야 되는데? 좋아. 그렇게 주제 도입을 해서 좋아. 아름다운 음악은 뭔데? 음악적 아름다움은 뭔데? 제가 오늘 첫 수업 때 얘기했었죠. 주제 요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반복돼야 되고요. 두 번째, 강조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강조는 반복을 통해서도 어떤 구조를 통해서도 설계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뒷받침돼야 된다고요. 그럼 봐봐.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이후에서 전부 다 뒷받침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글의 주제는 음악적 아름다움이거든. 야, 그럼 봐봐. 나중에 첫 문제 푸시면 안 되겠지만 바로 정답은 4번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주제는 음악적 아름다움이니까. 됐어? 근데 세부 내용 어그로 끌리면요. 1번, 2번, 3번 이래 버리는 거야. 주제 구조 잡으면 그냥 4번인데.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 구조 빡세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틀린 이유도 명확하게 보이고 특히 실전에서 고생 안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2단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음악적 아름다움 얘기해야지. 그런데 보세요. 듣기 좋다, 아름답다에서 저는 듣기 좋다라고 이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뭐다? 고르는입니다. 넘버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보가 한 10개 나와요. 그러니까 2단락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로 100%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보량이 빵 터져버리면은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잡고 주제 잡은 다음에 문제에서 해결을 하거나 뒤쪽에 구조들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고르음이라는 개념을 잡았고요. 고르음은 두 번째, 자, 주기성을 갖고 있대요. 일반적으로 그 음은 고르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전제는 음악, 고르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일한 파형 반복이 된대요. 그 파형이 몇 번 반복되는가가 진동수래요. 벌써 개념이 고르음, 주기성, 파형, 파형의 반복, 진동수. 진동수가 커졌어요? 그러면 높이, 고. 5번째 개념까지 나왔어요. 고도 높아진대요. 고름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게 있대요. 6번. 그걸 뭐라고 한다? 단순음이라고 한다. 사인파의 진폭이 커지면 단순음의 소리가 세진다. 소리 세기가 커지는 원리도 지금 있고요. 대부분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이다. 즉 사인파의 중첩. 이런 소리를 뭐라고 한다? 복합음. 그러면 복합음 7번. 사인파의 중첩. 다시 복합음은 뭐다? 7번. 8번이라고 할게요. 사인파의 중첩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8번에서는 단순음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었고, 그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이 부분음이다.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게 있는데 이게 뭐다? 기본음이다. 사람들은 기본음을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봐봐.
정보량이 지금 10개예요. 죽어. 이거 아무도 기억 못해. 이해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나열을 했을까? 어떻게 처리하라는 걸까?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보량이 뻥 터져가지고 처리가 안 되면 구조 처리하고 일단 주제에 집중하시고 일단은 뼈대 잡고 주제 구조 잡고 가. 그럼 문제에서 해결 실마리를 주든 뒤쪽에서 해결 실마리를 주거든요. 여기는 뒤쪽에서 해결 실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3단락의 주제는 독립적으로 그래프 해석을 하기 위한 단락으로 설계해서 그래프 해설하는 문제를 냈고요. 그래프 해설을 위해서 위쪽에서 뭘 가져오냐면 복합의미의 개념을 일단 가져와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복합의미 가장 그나마도 반복된 거야. 그럼 복합은 뭐야? 부분음들이 뭐였대요? 그럼 그 잠시만요. 부분음 진동수가 아니라 기본음 진동수. 그런데 이 그래프 해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진동수가 중요했거든. 그리고 이 3단락에서 이 진동수는 부분음들의 진동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부분음들의 진동수, 근데 부분음 중에서도 가장 진동수가 낮은 애, 그게 기본음 진동수를 부분음의 진동수로,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하겠구나. 즉, 2단락 후반부에서 3단락 초반부로, 3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집중하셨으면은 3단락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풀면서 집중해 보셨으면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사후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고 나서 3단락에 엮여 있는 그래프 해석 문제를 풀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거 좀 이따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왔다 갔다조차도 반복되거나 3단락이 4단락으로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정보들, 특히 그래프가 있으면 해석하는 문제 꼭 출제하니까 정보 처리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3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단락.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특색인 음색은 현관펜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얘는 독립적인 정보로 문항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3단락은 31번 문항으로 설계가 된 문제예요. 31번 그래프 해석으로 설계된 문제였습니다. 구조 잡아볼게요. 자, 음색은 뭐냐?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로 결정이 된다. 즉, 환원하면서 똑같은 내용 반복이니까 정보가치 또 높아졌죠? 부분음들 진동수의 상대적인 색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X축에는 진동수, Y축에는 세기가 있죠. 아, 그래서 3단락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진동수와 세기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르음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1단락에서 반복되기도 했으니까 정수배를 갖는다. 맞죠? 그리고 비교를 했죠, 지금. 고르음과 고르지 않은 음, 시끄러운 음 사이의 차이점 뭐라고? 정수배냐? 정수배냐가 아니냐. 그러면 음이라는 건 글의 주제, 고르음이고 그 고르음은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고 이러한 소리의 특성이라고 소리 스펙트럼으로 그래프 해석하고 있으면 오케이. 고르음의 진동수들 중요한 거죠. 그러면 2단락 끝부분하고 연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가 표현하는 건 당연히 뭐였어요? 복합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예요? 복합음을 구성하는 부분음들이죠. 부분음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얘. 가장 진동수 낮은 애가 뭐였어요? 얘가 기본음이었죠. 그리고 기본음이 110이니까 그래프 보시면 110, 220, 330, 440, 550 정수배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러분이 이 많은 정보를 캐치를 할 수가 없다니까, 실전에서. 그럼 이렇게 주제 구조를 잡아가지고 제가 현관펜을 쳐드리거나 표시를 해드린 정보들 위주로 처리가 되어야만 실전에서 정답이 시간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풀 때는 혼자 30분, 1시간 쓸 수 있어요. 그때는 별의별 방법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우리 방구석에서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장소, 처음 앉는 의자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80분 동안 시험 치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 상태에서 고득점하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야. 계속 봅시다. 사단락. 자, 사단락은 이거는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털게요. 그래서 그냥 파란색으로 형광펜만 치고 저는 넘어갈 건데, 사단락의 주제는 협화도입니다. 음정이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사단락의 주제는 협화도 음정. 그러면서 왜 그냥 제가 넘겨버렸냐면, 수식이 나오고 수치가 나오는데, 수치는 제가 얘기했었죠.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발췌독이에요. 그럼 이거는 보나마나 A의 가로가 있다는 걸 보면 알겠지만 문항 설계를 따로 했고요. 이 문항 설계는 32문 문항 설계로 되어 있네요. 이 지문의 좀 특색이 뭐였냐면, 발췌독이 많지만 그게 글 전체를 관통하는 발췌독이 아니라 하나하나 문단들이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정보 연결을 시켜놨고, 그 문단들, 정보 연결된 문단들이 31번 독립문항, 32번 독립문항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31번은 그래프 해석에 관련된 독립문항, 32번은 여기 나와 있는 수식 적용에 있어서 독립문항.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단락까지 했고 이제 5단락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의 주제인 아름다운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여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녹색으로 제가 형광펜을 지금 치고 있는데, 자, 저랑 수업을 계속 들은 학생들, 그리고 다음 주 중요한 수업인데, 예술 지문은 기본적으로 평가원 마인드셋이 내용 플러스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었죠. 이 틀로 잡아야 정보 처리가 된다 그랬어. 자, 그럼 보세요. 음악은 다양한 의미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형식 얘기인 거야. 감정, 주제 같은 내용이 아니라. 자, 특히 한슬리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형식에서 비롯된다고, 형식에서.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예술의 형식에 초점을 두고 있죠. 형식에. 형식 그 자체래요. 감정이나 정서 안 된대. 감정, 정서 예술의 내용이죠. 얘는 아니래. 형식이래. 됐어? 이거 모르잖아요. 뒤쪽 문제 못 푸는 문제 생겨요. 이거 가지고 30번 문제 설계했어요. 왜냐하면 30번 문제는 발췌독 한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니거든. 근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예술 내용 형식이라는 틀, 평가원 틀을 가지고 보면 되게 편해지고요. 자, 6단락. 야, 색깔을 거의 다 썼다, 이제. 6단락은 음악적 요소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한 독립문단이에요. 얘도 독립문단으로 따로 풀 거고, 얘는 29번 설계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해서. 마지막 7단락. 그래서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뭐 하는 거냐? 가락을 주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가락이라는 거는 감정 같은 게 아니거든. 즉, 음악의 형식을 주제로 보겠다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자, 캡처해서 좀 이따 올려드릴 건데 잠깐 저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글의 주제는 음악의 아름다움이고요. 이 단락은 일단 정보를 사전 정보 세팅을 좀 했고 정보량을 터트려 놨는데 3단락이 오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 음이라는 건 일단 전체 즉 복합음이 결정을 하는데 그 복합음을 이루는 부분음들이 결정을 하더라. 그리고 부분음들은 진동수가 각각 있는데 그 부분음 중에서도 가장 진동수가 낮은 게 기본음이고 기본음의 정수배 진동수를 갖더라 라고 그래프 해석이 되면 다 풀리는 거고, 4단락은 협화도 개념이고 음정 개념인데 이 음정은 수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따로 풀 거고요. 5, 6, 7에서 예술의 형식에 초점을 뒀고 그 형식을 가지고 주제를 만든다까지 잡았습니다. 끝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적 아름다움, 음악의 아름다움 글의 주제라고 그랬었죠. 일단 주제 키워드 4번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 2, 3, 5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다 세부적인 내용들이지 전체를 관통하는 아름다운 음악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정답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됐니?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음악적 요소. 그래서 얘는 6단락 와리가리 발췌독이죠. 이유는 6단락의 독립정보를 만들어준 문항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5개가 나오는데 아마 풀어보시면 바로 1번이었을 거야 아마. 맞죠? 자, 리듬. 음고가 없다며. 음높이가 없는 거네. 근데 얘는 음높이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음고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웃이죠. 됐죠? 정답 1번 끝.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에서 찾으면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구조가 딱 단단하게 나왔으니까 바로 1번 리듬, 음높이를 가진다, 음고를 가진다고 나왔는데 지문에는 음고가 없다 그랬는데 정답 1번이구나. 끝. 됐습니까? 근데 잘 들어. 여러분이 습관을 잘못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잘 봐요. 자, 이걸 자꾸 발췌독으로 가져가면 음높이, 음고 그러니까 높낮이가 고저라는 한자어로 쓸 수가 있잖아. 그걸 모르면 음높이, 음고를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진짜 그거는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이걸 꼭 발췌독을 하겠다고 어디서 갖고 와. 그럼 봐봐. 음높이, 즉 음고 막 이런 걸 갖고 오려고 그래. 야, 이거는 국어를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높이가 음고라는 즉 고가 높을 고자를 써서 높낮이를 표현한다는 한자어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얘가 어떻게 고득점을 하니? 영어 단어들을 모르고 영어 고득점? 쉽지 않은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국어도 단어 외울 건 외워야 되고 알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의 높낮이, 음고, 높을 고자 써서 그리고 굳이 저게 없더라도 그래. 리듬은 음고가 없어. 음의 높낮이가 없어. 음의 높낮이가 있다 그랬네. 아, 정답은 1번이구나. 끝. 이해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6번 독립문항이라니까. 자, 내가 독립문항 특성을 얘기했었죠. 대략 5개 내외의 정보를 준다고. 그러면 딱 5개 선지 만들기가 딱 좋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리듬, 가락, 화성, 샘여림, 음색. 리듬, 가락, 화성, 샘여림, 음색. 보이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왔다 갔다야. 이런 문제는 어차피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야. 자,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이제. A의 입장. 아까 A 입장은 6단락, 8단락에 있었던 한슬리크 입장이었고 이 한슬리크 입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죠. 평가원에서 예술 지문이 나오면 문학 포함해서 내용 플러스 형식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었고 얘는 형식을 완전히 강조한 입장이었고 형식이 심지어 뭘 결정한다? 주제를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봐. 지금 기쁨이다, 정서다 이런 건 전부 다 내용적인 거예요. 잘 들어. 우리가 어떤 시의 주제가 자기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시의 주제 정서가 되는 건데 또는 내가 어떤 저항을 표현하고 싶으면 저항시라는 시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건 다 내용인 거야. 알겠어요? 내용으로 시의 종류를 분류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시를 쓸 때 예를 들면 운율을 막 표현해서 썼어. 리듬감을 살렸어. 근데 리듬감을 전혀 안 살렸어. 그럼 산문시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런 건 산문, 음문, 산문 형식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학작품을 바라볼 때 내용과 형식이라는 틀을 가지고 바라봤고요. 바라보셨어야 됐고요. 안 봤으면 지금이라도 보면 되고요. 이 작품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예술의 내용적인 측면, 여기서 내용이라는 거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인데 얘보다는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형식에다 초점을 두고 지문 설계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 입장은 정서적인 음악 이런 거는 좀 별로라고 보겠죠, 당연히. 아침의 전경을 연상시킨다. 머릿속에 뭔가를 상상시키는 내용시킨 거. 불안감 이런 것도 내용적인 거. 놀란다, 시끄럽다 이런 것도 내용적인 거. 정답 4번이죠. 왜? 형식을 가지고 주제를 만들었잖아. 음의 간격이 5도가 된다. 음악적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의 다시 예술의 내용 형식이라는 정보체계로 얘를 분류해보지 못했다면 정답 4번은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어디까지냐 혼자 상상하지 마. 수업 시간에 다 정해주고 있어. 다시 한번 시험 범위 정해주면 평가원 기출, 2005학년도 이후에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올해 고3이 치렀던 고2 1, 2, 3 교육청 모의고사, 올해 EBS. 때때로 예년 EBS가 엮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진이 겹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수업 시간에 녹여주잖아, 지문에. 그래 수업 듣는 거야. 여러분이 비싼 돈 내고 그 아까운 시간 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여러분이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저는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로 다른 선생님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수험생활 뒤지기 오래 했어. 내가 책 산 것만 진짜 1000권이 넘을 거고요. 수험생활 되게 길었고요. 돈도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업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에 정말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분은 모를 수밖에 없는 고뇌를 가지고 수업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도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주 전, 4주 전쯤에 절었잖아, 그거. 브레튼 우즈. 그날 참 못 자. 다음날 수업 풀인데 10시간 동안 팠어요, 그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뭔가 잡혀요. 근데 그거 하면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브레튼 우즈 올려봐. 조회수 한 100 나올걸? 그거 한다고 나한테 돈 벌 게 없어. 근데 좀 나는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신뢰를 가지고 따라오시라는 거고. 5분 남았습니다. 자, 그래프 문제잖아. 그래프 문제잖아. 당연히 이 그래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리 스펙트럼 맞는데 얘는 시끄러운 음이고 시끄러운 음 아니고 듣기 좋은 음, 고른 음. 2번. 아니야. 진동수는 제일 그 기본음 진동수였고 기본음은 제일 낮은 놈이었어요. 그리고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센지 봤죠?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네. 기본음이 제일 주파수 낮은 놈이었는데 기본음이 세기 제일 높구나. 그래프 해석했네. 정답 3번 끝.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다시 설명해줘? 다시 봐봐. 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자, 복합음은 단순음들이 중첩된 거고, 단순음이 쌓인 거고, 그걸 부분음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음들 중에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게 기본음이야. 그러면 이 부분음들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게 기본음이야. 근데 기본음의 진동수 세기가 제일 세잖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기본음의 진동수가 제일 세구나. 정답 3번 끝. 됐죠? 됐어? 4번은 왜 놨겠냐? 이거 얘기했잖아. 옛날에 귀의 소리 기억나죠? 귀의 소리 지문도 X축이 시간이 아니야. 주파수였지. 그런데 X축을 시간이라고 봐버리는 애들은 틀릴 거 아니에요. 오답 설계하는 거죠. 예전에 귀의 소리라고 있었어. 주파수랑 귀의 소리가 이렇게 뚝뚝 올라와 있는, 세기가 올라와 있는 그런 지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그래프 애들이 뒤지게 많이 틀렸어.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알겠죠? 국어가 그래프 해석해야 돼. 나오잖아. 안 그러면 틀리는데. 그러니까 자꾸 국어를 줄글 읽던 내신 시험으로 보면은 뒤지는 겁니다. 자, 얘는 수식 계산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발췌도구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봐. 음정이 뭐야? 간격인데, 자, 높은 음고를 낮은 음고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분자가 더 크네. 그쵸?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분자가 더 큰 애야. PQ는 분자가 더 크네. 그러면 440분의 550. 초등학교 4학년 산수시간 4분의 5. 됐죠? PQ와 QR. PQ는 4분의 5고요. QR은요? 5분의 6이에요. 이건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소관계 배웠었죠? 얘가 더 클 거야. 이거 설명 안 할게. 집 빨리 가자.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얘가 장3도인지 좁다 넓다가 어떤 개념인지 보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큰 수가 분자에 들어갔고 작은 수가 분모에 들어갔었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4분의 5 됐지? 장3도는 뭐야? 4분의 5. 그러네. PQ 장3도 4분의 5겠네. 맞네. 됐죠? 자, 좁다 넓다가 뭐냐? 더 큰 값이 좁은지 넓은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음정이 좁다 넓다를 보니까 음정이 좁다 넓다 여기 있다. 좁다. 장3도가 좁다. 장3도가 좁대. 장3도가 더 작은 값이니까 좁대. 끝났네요. 그러면 장3도가 더 작은 값이니까 좁다 그랬으니까 더 작은 값이 좁으니까 이 뒤쪽 게 더 좁겠죠. 그러면 QR이 더 좁겠죠. QR이 더 좁아야 되는데
PQ가 더 좋다 그랬으니까 정답이 2번 끝.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되게 쉽잖아. 여러분 시간 많이 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조 쫙 털고 얘는 독립문항이 이렇게 맞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주제 구조 문제였으니까 간결하게 털었고, 두 번째 문제 6단락 독립문항. 얘 6단락, 8단락 독립문항인데 예술의 내용 형식. 얘 3단락 독립문항. 쓰세요. 3단락 독립이라고. 그 다음에 얘 4단락 독립문항. 그리고 그 독립문항들도 각각의 성격이 있었잖아. 얘는 수식, 수치 발췌독. 얘는 그래프 해석. 얘는 예술 내용 형식. 얘는 그 6단락 와리가리 발췌독.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주문 드릴게요. 감이 슬슬 오는 느낌이거든. 복습하시면 확 잡혀요. 복습이 충분히 되셨으면 빨리 적용하세요. 어디에? 172 기출에. 그리고 내일 아침 오전 모의고사 치는 거 알죠? 가급적 현장 와서 현장감 느끼면서 모의고사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도 가급적 172 먼저 치시고, 다쳐서 할 게 없는 학생들은 2감 1순위, 2감 온라인 먼저 추천, 상상 추천. 이미 샀으면 그걸로 푸세요. 자, 수고하셨고 질문 올려주십시오. 캡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자, 신규 학생하고 상담 있는 학생은 남아 계시고.